다가오는 추석,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일 기대작 중에 하나, 암살자들의 첫 번째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남산의 부장들과 서울의 봄을 만든 감다살 하이브 미디어 코프에서 두 영화의 프리퀄쯤 되는 사건을 영화로 끼려온 것이죠. 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서울의 봄의 모티브가 된 12.12 군사 반란 사건과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 사건의 원인이 된 12.6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을 다룬 남산의 부장들. 일단 버러지 같은 새끼 옆에 두고 정치하시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너도 죽어봐. 암살자들은 12.6 사건으로부터 5년 전인 1974년 8월 15일 영부인 유경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 경호실과 중앙정보부의 갈등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 각하가 국가야. 국가 지키는 게 내 일이야.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 새끼야. 본격 예고편 뜯어보는 리뷰 주민 시작합니다. 장충동에 위치한 국립중앙극장을 배경으로 제작사의 레전드 작품들이 소개되고 이후 광복 29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극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단상 위에는 고위 관료들과 영부인이 앉아있고 대통령이 단상 앞에 서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극장 뒤편에 앉아 연설을 듣던 한 남자가 총을 꺼내고 단상으로 뛰어가며 총을 난사합니다. 이때 이 영화의 핵심 쟁점인 총알 자국의 위치를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실제 사건에서 격발된 탄환과 총성의 횟수, 탄자의 개수가 판결문과 감식 계장의 증언,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마다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부인을 죽인 건 또 다른 암살자가 있었다는 의혹이 남게 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 격발은 실제 범인이 총을 꺼내다 실수로 본인 대퇴부를 쐈다고 합니다. 허벅지를 뚫고 좌석에 맞은 탄환의 흔적이 보이네요. 달려나가기 전에 이미 총성이 들렸고 관중석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은 연설 때, 또 다른 한 발은 태극기에 맞은 걸 보여줍니다. 영화는 현장에서 사라진 탄자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실제 사건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음모론을 다룬 것이니 역사적 사실이 아닌 팩션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연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왕사남 때와는 사뭇 다르게 진지한 모습. 광천골 안쪽에 위치한 청룡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서워. 현장에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중부경찰서 경감 철구역을 흥행보증수표 혜진형 님이 맡았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용의자가 제압되는 과정에 또 다른 총성이 들렸다고 증언한 서울경찰청 감식계장을 모티브로 만든 배역인 것 같은데요. 영화의 철구는 영부인을 사망케 한 총알의 진실을 더 깊게 파헤치는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 신문사 사회부장 재환 역을 박해일이 맡았습니다. 한산 용해 출연 이후 4년 만에 반가운 복귀작이네요. 전군 출정하라. 위험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 남은 수많은 의문점을 파헤치는 재환, 그를 돕는 사회부 신입 기자 영일 역을 이민호가 맡았습니다. 영일은 당일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에 재환을 도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가는 인물입니다. 수사 과정을 기록하는 타자기가 보이고 기록된 내용을 보면 문태광이라는 용의자의 이름이 보입니다. 실제 사건의 용의자 문세광을 모티브로 만든 이름으로 제일 한국인이었던 그의 출생지 오사카가 타이핑되어 있네요. 쓰여져 있는 글로 추측해보면 대통령이 문태광과 일면식도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범인인 듯한 남자를 쫓는 철구. 군부대가 극장 안으로 진입할 때 철구가 총에 맞은 여학생을 업고 영일이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옷차림으로 봐서 합창단원인 것 같죠? 실제 사건에서 용의자가 아닌 경호원이 잘못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성동 여자실업고등학교 2학년 장봉화에서 모티브를 따온 인물 최승화 역을 최유리가 맡았습니다. 좀비 딸 이수와 양이 또 어떤 연기를 펼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배고프면은 예민해지거든. 인사? 철구가 있는 신문사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난입해 난장판을 만들고 재환을 두드려 패는데요. 중앙정보부 또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언론사를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범인 문태강으로 보이는 남자가 살짝 등장하는데 과연 이 남자가 누구일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분위기로 봐서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배우를 숨겨놓은 것 같네요. 권총에 장전된 5발의 총탄. 실제 사건의 사형 선고 판결문에도 범인 문세광이 총 5발을 쐈고 그중 1발은 불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총성은 더 많이 들렸고 발견되지 않은 탄은이 더 있었다는 의혹이 이 영화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사건을 파헤치려는 언론을 탄압하는 국가기관, 무언가 불태우며 시위를 하는 시위대, 들고 있는 피켓을 보면 범인 문태광을 사형시키라는 내용과 반공, 북괴 등의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는 여론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우산과 가방을 들고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한 남자, 배후를 밝힌다는 의미로 보이는 등장인물들의 뒷모습이 보이고 일본의 어느 거리에서 달리는 차에 뛰어드는 한 남자, 범인이 제1교포 운동권 인물인 것과 연관이 있는 장면인 것 같고요. 철구를 총으로 위협하는 어떤 세력, 총성이 들리자 고개를 숙이며 몸을 피하는 기념식 참석자들, 급기야 정치 깡패까지 동원해 언론사를 탄압하는 것 같습니다. 결의에 찬 듯 서로 팔짱을 끼고 신문사를 지키는 언론인들이 보이네요. 문을 부수고 창문을 깨며 쳐 들어오는 세력을 막고 있는 영일의 얼굴을 끝으로 타이틀이 박히고 하얀 손으로 저격 소총을 장전하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총을 난사했던 범인 외에 또 다른 저격수가 있었다는 가설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근현대의 굵직한 사건에 상상력을 가미한 팩션의 매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작품이 될 것 같은데요. 카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특히 남산의 부장들의 모티브가 된 12.6 대통령 피살 사건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사건 중 하나인 영부인 저격 사건이라는 점이 올 추석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 같습니다. 저격 사건을 사전에 막지도 못했고 발포 후에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경호실장 박종규가 경질되고 후임으로 경호실장이 된 차지철, 그가 남산의 부장들에서 이희준이 맡은 곽상천의 모티브가 된 인물입니다. 카카가 국가야. 국가 지키는 게 내 일이야. 경호실장이 된 차지철은 경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경호실 지원부대를 창설하고 중앙정보부, 대통령 비서실 등 국가 권력기관들에게 월권을 행사했죠. 그거 써있잖아 대문 앞에. 음지에서 지랄하고 양지를 뭐 어쩐다. 이 과정에서 이병헌이 맡은 김규평의 모티브가 된 인물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의 마찰이 잦았으며 그래서 묵묵히 일해. 야 벌레 새끼야.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 새끼야. 이를 계기로 대통령이 피살당하는 12.6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죠. 넌 너무 건방져 이 새끼야. 왜 이래? 이 영화가 기대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연출을 맡은 사람이 허진호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아저씨는 왜 나만 보면 웃어요? 우리에겐 8월의 크리스마스,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봄날은 간다, 라면 먹을래요? 호우 시절 등 섬세한 멜로 감성을 아름다운 서정적 화면으로 담아내는 감독으로 유명하죠. 허진호 감독이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로 만든 팩션은 덕혜의 옹주, 천문, 하늘에 묻는다 등의 작품이 있는데요. 두 영화 모두 팩션임에도 허진호 특유의 아름다운 감성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는데 멜로 전문 감독이 이번엔 범죄 미스터리 스릴러를 어떻게 표현해낼지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